Always on your side victory.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랩 이우승 대표이고요. 오늘도 하다스터디의 ESM과 함께 요번에 국어가 정말 어려웠지 않습니까? 맞아요. 국어 너무 어려워서 지금 절망하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연매나 화작 같은 경우 보니까 점수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등급대가 지금 정말 낮게 형성되어 있고, 지금 재학생 친구들도 정말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가 생길까봐 막 가슴 졸여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 수능을 분석해 보면서 6월과 9월에 얼만큼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제 2023학년도 친구들, 2024학년도 친구들의 앞으로 수능 국어 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맨날 해도 어렵죠? 네. 자, 우선 7번 문제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요거를 한번 풀어봤는데 사실 정말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아무래도 독서를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 가볍게 시작하면 너무 좋을 텐데, 음, 이 인문지문부터 어렵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한 친구들은 뒤에도 이제 연달아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음. 일단 앞지문에서 막히기 시작하니까 멘탈적으로 너무 맞아요. 흔들렸던 친구들이 많았을 거예요. 일단 이 7번 문제를 조금 많이 어려워했어요. 근데 이 7번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을 했어야 했냐면 문제를 일단 잘 파악해 주는 게 필요했는데 일단 기억과 니은에 대한 해결의 이론을 분석한다라고 하고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억이 정립과 반정립, 종합 그리고 니은이 예술과 종교, 철학 이렇게 나뉘는 부분을 기억과 니은으로 두고 있다는 게 필요했고 그리고 선지의 말을 지문에 있는 말로 정리를 해줬어야 했어요. 1번 선지부터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범주라고 나와 있는데 그게 기억에서는 첫 번째 범주는 정립, 두 번째 범주는 반정립, 그리고 니은에서는 첫 번째 범주는 예술, 두 번째 범주는 종교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들어갔어야 됐던 거였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접근 방법으로 들어간다면 더 문제를 못 풀겠네요. 맞아요. 선지 음. 자체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선지를 딱 봤을 때 이게 무슨 말이야? 친구들이 선지를 딱 봤을 때 당황했을 가능성이 되게 굉장히 많아요. 아마 이 영상 보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딱 7번 보자마자 이게 뭐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을 거라. 근데 특히나 7번 문제에서는 관점을 아예 나의 글쓴이의 관점이라고 주고 있어서 더군다나 기억과 니은 첫 번째 범주, 두 번째 범주도 헷갈리는데 나의 글쓴이 관점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하면 더 어렵게 느꼈을 거예요. 나의 글쓴이 관점을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나의 글쓴이 같은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해겔의 변증법 모델이 전형적 구성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사유로 갈수록 외면성이나 객관성이 사라지고 내면성과 주관성이 강화된다라고 하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해겔의 변증법을 지적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찾아줬어야 했던 건데 해겔하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리해서 봐줬어야 됐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선지 같은 경우에는 해겔과의 뭔가 공통적인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범주 같은 경우에는 예술의 범주를 얘기하는 건데 예술의 특성인 이제 외면성과 객관성이 점점 사라지는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3번에 뭔가 강해진다라고 얘기하면 무조건 틀린데? 라고 찍고 갔어야 되는데 선지 말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9월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제 9월의 인문지문에서 반자유의지 논증과 이어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입장이 나왔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A와 B를 이해한 내용으로 라고 나오면서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또는 어떤 선택이 선결정되어 있다면 이라고 하는 선지로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를 어떤 선택을 원해서 한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욕구 충족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선택을 했다면 이라고 하는 거를 파악했어야 했고 선결정이 되어 있다면 이라고 하는 말은 지문의 자유의지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B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있을 수 없으니까 안 돼. 라고 하는 거를 파악해 줬어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이 13번 보기 문제. 굉장히 복잡하게 친구들이 풀었던 문제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보기의 조건을 지문의 말과 얼마나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느냐였어요. 이번에 봤던 8번 문제. 인생의 완숙기에 이르러서야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는 사유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진정한 예술미로 승화한다 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숙기, 철학대 예술미를 보인다라고 하는 거. 마찬가지 7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나의 관점에서 왜냐면 나의 글쓴이가 말하는 부분에 가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뭐 현실에서 중화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완전 틀리고 그렇죠. 이번에 외면성이 지워지는데 이건 별로야. 이거 안 돼. 외면성 지워진다고 보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나의 글쓴이 관점이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이었어요. 이거와 비슷하게 6월 모의고사에서도 보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어떤 관점인지를 정확하게 찾아주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지문과 연결해서 이게 흉 이전의 관점인 건지, 흉의 관점인 건지, 세먼 또는 동중서 제1론인 건지, 주의의 관점인지 사례를 뭔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부분이 있었어야 됐는데 그것도 이어서 만약에 정확하게 학습이 이루어졌다면 조금은 그래도 건드릴 수라도 있었을 텐데 만약에 이 정도의 학습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예 손도 못 댔을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어려운 지문들 같은 경우 가장 중요했었던 거는 저는 독해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애초에 자체 이런 보기의 지문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접근 방법을 잘 못 다룬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되게 시간이 많이 쫓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맞아요. 일단 지금 경제 지문도 정말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했어요. 저도 이거 어려워가지고 못 풀었었던 건데. 네, 맞아요. 근데 한번 같이 살펴보자면 일단은 이제 11번 같은 경우에는 선지가 이제 평가 절상은 가치가 높아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구입 가능한 금의 양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줬어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판단을 못했다. 평가 절상이나 평가 절하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면 걸려 넘어졌을 가능성이 좀 크고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문제점과 해결 방안이 잘 정리되어 있었어야 해요. 기억과 니은 디귿이 각각 근본위 체제와 브레텐우즈 금환 본위제를 얘기하고 디귿은 이제 기축통화가 사라지면서 이제 환율에 대한 요소들이 각각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거였어서 인문지문 아까 7번 문제 같이 기억 니은 디귿의 조건을 잘 정리하고 간 친구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선지 말바꾸기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했을 텐데 얘도 마찬가지 너무 말이 어려웠어. 맞아. 이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맞아요. 국가의 수가 하나씩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정확하게 몰랐던 친구들은 조금 어렵게 접근을 했을 것 같고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리핀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본위 체제를 쓴다라고 했을 때 국가 간의 환율이 자동적으로 결정이 됐고 니은 같은 경우에도 금환 본위제를 통해서 달러화에 대한 자국 통화의 가치가 고정되다 보니까 기축 통화인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통화들의 교차 환율이 자동으로 결정됐다라고 하는 거. 디귿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기축 통화가 사라지면서 예외가 사라진 거가 돼요. 그러면 이제 달러가 예외적이었던 부분들이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두 국가가 짝짓는 경우의 수만큼 환율의 가짓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데 환율까지 거기에 포함되다 보니까 1보다는 더 큰 수로 가짓수가 더 늘어난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야 했고 이전에는 달러가 제외되어 있고 자동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환율이 자동 결정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를 찾아줬어야 했어요. 자, 대망의 13번. 정말 13번은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했던 친구들이 많았던 걸로 저도 이거 보여져요. 틀렸어요. 맞아요. 이걸 딱 처음 이 13번을 접했을 때 와, 이거를 친구들이 시험장에서 볼 수 있었을까?
왜냐면 보기 자체도 굉장히 길고, 왜냐면 금리에 대한 얘기는 지문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다루지 않았던 부분이라서 친구들이 금리를 보자마자 당황했을 것 같고, A도 지금 문제인데 B국과 C국의 통화의 환율까지 생각하라고 하니 더군다나 선지도 길었어요. 그래서 선지를 끊어보는 습관을 안 들였던 친구들은 줄글로 쭉 읽었을 때 선지 독해조차 안 됐던 친구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문지문에서처럼 보기가 뭘 의미하는지를 찾아줬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보면 A국의 금리는 인상되었고 통화 공급은 감소되었다라고 하는 게 통화 가치가 상승되었다라고 하는 걸 알아줬어야 됐고, A국이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국가의 통화량, 환율을 감소시키는 거. 이것은 평가절하, 자기의 달러처럼 평가절하를 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타국 환율 하락을 통한 평가절상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게 체크가 안 됐다? 전혀 접근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 수능 기술 문제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술 문제도 그러니까 다 어려웠어요. 인문 지문, 사회 지문, 기술 지문, 뭔가 힐링 지문이 있었어야 되는데 힐링 지문이 전혀 없고, 한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고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자, 기술 지문을 좀 살펴보자면 15번 문제도 아까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아까 인문 지문과 기술 지문에서 기억, 니은, 디귿 조건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줬어야 됐고, 기억은 보정 전 촬영 영상이고, 니은은 왜곡 보정을 한 영상이고, 디귿은 이제 보정 전과 왜곡 보정이 이제 다 되고 위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끝난 영상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3번 선지를 보면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라는 얘기가 나와요. 기억 같은 경우 왜곡 발생이 되는 원본 영상이고 니은은 왜곡 보정 영상인데, 이 왜곡 보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원근 효과를 제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억 니은 이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면서 일단 봤어야 됐고, 1번 선지 같은 경우는 시야각이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지웠어야 됐고, 2번은 원근 효과를 제거하기 전, 기억과 니은 둘 다 제거 전이었기 때문에 격자판이 작아 보이는 원근 효과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를 체크를 해줬어야 됐고, 3번 선지를 볼 때 친구들이 너무 스무스하게 뭔가 거리도 영향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것 같은데, 거리에 따른 렌즈의 곡률 변화는 없어요. 렌즈 고유의 곡률로 인한 왜곡에 대한 얘기를 했지 거리에 따른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지워줬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9월 달에 우리 메타버스 보기 문제에서도 선지를 보았을 때 키넥트 센서 같은 경우에는 동작 추적 센서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이제 동작 추적 센서의 특징을 잘 알고 있는지를 선지로 냈던 거였는데, 거리를 측정해서 입체감을 구현한다라고 하는 게 동작 추적 센서의 특징이 없었어요. 거리를 뭔가 측정한다는 얘기가 없었는데 친구들이 그냥 뭔가 거리 있어 보여. 그러니까 넘어가. 이렇게 해서 틀렸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던 문제 유형을 좀 따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렵다 근데. 맞아요. 이거 사실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어려운 거 위주로 오답률 많은 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틀린 것들 가져온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모든 친구들이 지금 이 부분에서 약세를 많이 보였고, 이 부분 때문에 이번 수능을 불수능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저는 문학이 좀 그래도 어렵지는 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자, 문학 같은 경우에는 23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귀한 대우를 받는 삶을 그러한 속성을 가진 부호가의 깊은 장막 안을 나타내는 거 있었어요. 그건 뭔가 귀하게 쓰임을 받는 쪽을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인간과 가까운 공간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그냥 귀하게 여김을 받는 쪽, 귀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쪽을 대비적으로 표현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었어서 그냥
넘겼으면 됐어요. 인간과 가까운 공간 얘기 아니었고 적막한 분위기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어서 틀려 했었어야 됐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친구들이 이게 선지가 길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중간에 제 생각이 자꾸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주관이 개입된 친구들은 이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박태보전 보기 문제들이 친구들이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주관이 들어가고 이제 감상 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 감상 부분을 친구들의 생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에서 이렇게 볼 만한 건덕지가 있어? 라고 하는 거를 봤었어야 돼요. 맞아요. 근거가 꼭 있어야지 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뭐 5번 선지를 답으로 했다라고 했을 때 이걸 평가원이 다른 모든 친구들에게 그래도 공언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해요. 근데 그게 그냥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틀릴 가능성이 높죠. 제가 네. 제가 그러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박태보전 같은 경우에도 답인 선지를 한번 살펴보면 이제 태보에 대한 민심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 이제 태보의 죽음에 대해서 백성들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통해서 국운을 회복한 영혼? 근데 보기에서는 박태보가 부도덕한 세계와의 대결에서 패배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국운을 회복했다라는 영혼과 맞지 않기 때문에 틀려 방향이 안 맞아 라고 봤어야 됐고 34번의 고전시가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책임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면 그 책임을 내려놓는 부분이 지문에 뭔가 명확하게 나와 있어야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많다고 했지 내가 사회적 책임을 아예 내려놓을래 포기할래 극단적이네. 라고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얘는 틀린 선지로 꼽으셨어야 했습니다. 네. 화작과 엄매. 생각보다 친구들이 화작과 엄매에서 어려움을 느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화작과 엄매를 처음에 푸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여기서 시간을 쓰다가 독서부터 말리기 시작해서 전부 다 말려버렸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 우리 9월 모의고사에서 화작과 엄매가 살짝 난이도가 높게 나오면서 친구들한테 당부를 했었어요. 9월 모의고사 때처럼 선택 과목은 조금 난이도를 좀 까다롭게 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친구들 화작과 엄매를 굉장히 쉽게 여겼다가 아주 큰 코 다친 시험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살펴보자면 화법과 작문에서는 이제 40번 문제를 제일 약간 시간이 오래 걸렸고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세부 내용을 정확하게 봐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화작을 좀 빨리 치고 가야 되는 친구들에게 이제 평가원에서 브레이크를 건 거죠. 이거 제대로 확인 안 하면 못 볼걸? 그럼 이제 친구들이 계속 고민을 하는 시간이 길어졌을 문제였는데 40번 같은 경우에는 나의 학생일에 대한 설명이라서 친구들이 학생일, 나의 지문만 확인했던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위쪽을 선생님인가요? 위쪽의 부분이 학생일, 나의 부분인데 학생일이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면서 이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선지에서 물어보면 가에서 예선 방식 개선을 위해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나에서 말했던 방식과 다른 거였어요. 가에서는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이나 평가 방법을 변경하는 방식을 얘기했는데 이제 나에서는 영상을 찍는 거를 얘기했어서 아예 가에서 제시한 두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얘기한 부분이 틀렸는데 친구들이 이제 급하다 보니 나의 학생일만 보고 두 가지 방식 맞지? 장단점 맞지? 이렇게 넘어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그래서 화법과 작문은 좀 더 꼼꼼히 읽는 게 필요했었다. 이번에 엄매는 어땠나요? 자, 디귿 부분을 보면 사전 등록 정보는 암호화 과정을 거쳐 저장하고 있습니다. 라고 나오니까 이 는이라고 하는 보조사 이게 주격 이제 주어로 쓰일 수 있는 보조사다 보니까 친구들이 3번 주어 맞아 이렇게 넘어간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사전 등록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목적어로서 쓰였던 거였어요. 음. 사전 등록 정보가 저장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어가 안 돼 라고 생각했어야 되는데 늠만 보고 주어 될 수 있지 넘어갔던 친구들이 딱 걸렸던 문제였어요. 근데 저는 사전 등록 정보는 이래가지고 주어 맞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했었죠. 그쵸? 네. 학생들이 다 우리 선생님처럼 생각을 해서 맞는 것 같은데. 안 돼요. 참 요번에 이제 수능 저도 이제 매년 풀어보는데 네. 이제 국어 뭐 수학은 뭐 그렇다 쳐도 영어는 뭐 절대평가고 탐구는 뭐 50점 만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점점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아지는 것 같고 저 또한 마찬가지고 국어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국어를 못하는 친구들이 뭔가 많아졌다라기보다는 지문들에 대한 난이도와 선지에 대한 독해력을 점점 더 많이 요구를 해요. 오, 그래서 그 전에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독해력, 지문의 독해력이 그래도 뒷받침됐다라고 하면 그래도 찾아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지문에 대한 독해력 플러스 선지에 대한 독해력, 배경 지식. 배경 지식, 음. 보기에 대한 독해력 이것까지 요구하다 보니까 좀 종합적인 독해력을 요구해서 친구들이 훨씬 많은 준비를 했었어야 됐는데 좀 6월, 9월의 난이도 때문에 간과했던 부분들이 좀 친구들에게 이 국어 시험이 불바다가 되었던 배경이 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저한테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것처럼 네. 이제 선지를 보면은 정말 생소한 것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저한테 꼭 연결해서 보라.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선지를 이제 연결해서 보는 것과 선지의 말 바꾸기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지문을 독해할 때 있어서 뭔가 단어로 지문을 독해하는 거, 개념으로만 지문을 독해하는 게 아니라 뭔가 스무스하게 정말 선지에서 예를 들어 삽입을 뭔가 넣는다 라고 하는 식으로 독해를 좀 스무스하게 해줘야 되는데 삽입은 삽입이야. 삽입은 삽입이고 이렇게 읽다 보면 선지에 삽입이 안 나왔을 때 너무나도 당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저의 가장 큰 문제점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이 풀다가 이럴 거야. 맞아요. 요거 이런 식으로 빨리 풀다 보니까 계속 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거리, 이런 짜잘짜잘한 요소들이 나와 있지 않은 관계들을 이제 넘겨짚지 않고 얘는 여기에 있던 요소가 아니야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었어야 됐는데 너무 빨리 넘기다 보니까 그 요소들이 그럴듯해 보이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데 만약 걔를 답으로 찍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관계는 요소 키워드를 조금 따서 선지를 키워드로 따서 지문에서 확인하면 금방 찾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넘겨짚지 않고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정말 아까부터 정말 강조했던 부분인데 이게 아마 독해력을 이제 기르다 보면 좀 같이 길러지는 능력일 것 같긴 해요. 다만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독해를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계속 이제 어려움을 느낄 거라 지문과 보기, 선지, 세 박자를 당황하지 않고 추론 연결하는 능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예비 고1, 예비 고2 그리고 예비 고3 친구들까지 이 수능을 대비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출문제를 풀거나 그 전에 이제 풀어왔던 학력평가 수준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서 이제 1등급 나왔다, 뭐 2등급 나왔다, 난 고정적인 등급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능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더 어렵게 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하다스터디 ESM과 함께 앞으로 수능 국어를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요번에 제가 틀렸던 것들 포함해서 많은 친구들이 틀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번에 수능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맞아. 마지막으로 이제 고등학교 예비 고3 친구들에게 한마디만 더 할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번 수능을 미리 이제 풀어본 예비 고3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데 풀어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는 보세요. 아,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왔네 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물론 어렵게 나왔지만 분명 미리 준비한다라고 하면 대처할 수 있는 시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너무 벌써부터 예비 고3인데 좌절할 필요 없이 미리부터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해 놓는다 생각하고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서 준비하시면 내년 수능도 정말 잘 치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하다스터디 예쌤이었습니다. 이건 뭐야?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